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ISMSP 자격검정 필기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원래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 내일이 이제 합격자 발표인데 좀 늦게 영상을 만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필기 시험의 시행일이 2023년 7월 15일 토요일에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 같은 경우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냐면 한 17시 근처에 해요. 17시부터 18시. 일반적으로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9시에도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조금 늦게 합니다. 이 시험은 키사에 또 위탁 운영기관에서 조금 의사결정이나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17시경에 SMS랑 뭐 이메일 형태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합격이나 불합격한 경우 모두 점수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격은 뭐 62점, 귀하의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실기시험 일정이 어, 실기시험 교육이죠. 교육 일정이 공지가 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불합격 같은 경우 58점이다. 그러면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나오겠죠. 이번 시험에 뭐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커트라인 같은 경우 60점입니다. 60점. 예전에는 이제 62점, 64점 뭐 이렇게 높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시자 수를 이제 한번 보시면 기존에 22년 같은 경우 한 1,800명 정도 응시가 됐고요. 그런데 23년 같은 경우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 한 2,500명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합격자 수가 120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될지 만약에 이 비율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한 14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시험의 어, 분량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한 뭐 55페이지 정도 됐으면 이번에는 46페이지 정도로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보다 조금 어, 지문의 그런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했던 응시자 설문을 보시면 시험 난이도 보시면 항상 이제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죠. 어려운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42%, 매우 어려움이 30%, 합하면 한 70%. 합격률이 5%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한 교실에 보통 그 응시자 수가 한 뭐 30명 정도 되는데 결시자도 이번에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한 5명, 뭐 10분까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 이제 대충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은 이제 결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유 없이 노쇼 결시를 하게 되면 차년도 시험에 응시를 어,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 점수 예상 보시면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60점에서 62점이 22%, 64에서 62가 5%, 68 이상이 4%. 여기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116명인데 물론 이제 이 시험이 뭐 2,500명이 다 이 설문을 한 건 아니지만 예년보다 조금 어, 본인의 점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죠. 금년 합격자, 저는 이제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 80명 이하가 28%로 1위가 됐습니다. 많이 어려웠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좀 보수 정권에서는 IT를 좀 밀어주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기술사 합격자도 2명밖에 안 나왔죠. 정보관리 1명,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1명. 그 다음 시험은 좀 더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140, 150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한 13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보호 법규나 기술 보안에서도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 출제 문항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쪽에 한 6, 7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법에서도 감형 처리라든가 뭐 이용 내역 통지, 뭐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또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신기술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찍은 문제 수 10문제 이상 찍으신 분들이 뭐 거의 뭐 42%니까 반 정도 되는 거죠.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찍은 문제 수도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 다지선다형 문항이 좀 증가되었다는 건데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는 매우 부족하다가 70% 이상 되고요. 적당하다는 분들이 한 22%, 시간이 이제 좀 남았다는 분들도 한 4% 정도 되네요. 2023년 낙방을 했을 때 2024년 내년도에 재응시 여부 72% 정도 되네요. 이 시험이 평생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취득하면 100세까지도 본인이 건강 관리만 하면 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제 좀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 시험이 좀 간략화됐다는 거. 아까 이제 어, 지문의 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 그 페이지 수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국어 실력이 조금 덜 요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속독이나 정확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번 시험은 그런 쪽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난이도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 개 이상, 두 개를 고르는 다지선다 문항이 이번에 9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년이 보통 한 7개 정도 되는데 한 2개 정도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된 어, 정답을 개수를 고르시오. 이게 이제 1번에 예를 들어서 뭐 0개, 뭐 2번에 뭐 1개, 뭐 5번 같은 경우 뭐 4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새롭게 신규로 나온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도 이어지는 건데 인증 기준의 저 복잡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인증 기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문항이 나오지 않고 1번에 어떤 것을 보고 뭐 1.1.3 결함이라 판단했다. 이런 문항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뭐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증 기준이 뭔지만 판단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안에 심사원의 판단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뭐 1.1.3만 있는 게 아니라 1.2.1, 1.4.1 인증 기준이 한꺼번에 뭐 4개, 5개가 나오고 기준 수가 한 문항에 늘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결함이 아닌 것도 있는 거고 결함인 것도 있는 거고 또 인증 기준에 매칭이 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인증 기준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는 전체적인 시험 경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전통적인 법규, 뭐 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때 옛날에 법규도 뭐 한 뭐 10문항 정도 나오고 뭐 제도도 한 5개 정도 나오면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기술 보완 문제도 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기술이 뭐가 있냐?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리눅스, 어, 리눅스 보안, 뭐 이런 것들. 어, 제가 이제 문제를 다 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조금 뭐 암호화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줄어들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 보안이 예전보다 조금 난이도가 증가됐고 또 문항이 좀 많아졌다. 6, 7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이 있어요. 클라우드 보안을 꼭 알아야 되냐? 어떤 분들은 개념 이해만으로 전통적 보안과 다를 게 없다.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 운영 능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다. 문제가 어렵다. 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진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음, 또 기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재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시세가 낮아져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적인 보안에 리눅스 말고 뭐 해킹 공격, 취약점, 뭐 소스 코드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법규 제도의 심사원의 뭐 태도 이런 문항도 뭐 예전에는 뭐 한 3-4개가 나왔다면 뭐 한두 개 정도로 좀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상 심사원의 태도에 뭐 독립성, 뭐 전문성, 뭐 윤리의식 뭐 이런 부분 나왔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보안에서 음, 항상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두는 방화벽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3개 정도 저 출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 뭐 서버 접근 통제 관련된 부분, 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우회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뭐 나클과 뭐 시큐리티 그룹, 뭐 서버 접근 통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또 뭔가 액세스 키라든가 SS 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접근 통제를 뭐 한다거나 그런 문제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베스천 호스트, 뭐 서버 방화벽이죠.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뭐 항상 나왔던 문제, 뭐 멀티시그라든가 음, 이런 문제는 또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침해 대응 관련돼서도 음, RTO, RPO 뭐 이런 문제도 출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컴플라이언스 이쪽에 여기서는 뭐 이용 내역 통지 뭐 항상 뭐 자주 나오는 친구죠. 그리고 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뭔가 금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국외 이전 관련된 부분, 뭐 주민등록번호, 뭐 수집 근거 이런 부분도 나왔던 것 같고, 뭐 접속 기록이나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나왔던 것 같고, 또 특별한 게 신규 토픽으로 저도 뭐 이 웹이나 단톡방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보지 않아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7개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쪽에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법령 컴플라이언스에서 타법, 위치정보법, 그리고 뭐 전자금융법, 뭐 전자금융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금융 쪽에 이런 부분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또 특징에서 제가 좀 빠졌던 건데 어, 한 개 지문에 한 문항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 개 지문에 두 개에서 세 개짜리도 많이 문항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한 개 문항에 하나 짧게 나오는 추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저희 스터디도 뭐 300분이 좀 안 되게 학습을 하셨는데 스터디에서 많이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카페 회원분들도 시험 합격하셔서 꼭 심사원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심사원 합격. 아이고, 심사원 이제 합격이 되면 정말 이제 환희에 차서 기분이 이제 벅차오르고 아주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심사원 합격이 이제 되시면 저희가 이제 또 실기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실기반에 참여하시면 여태까지 100%다 합격을 하셨어요. 한 분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그 다음 연도에 합격을 하셔서 총 5기 동안에 4기 동안에 100% 합격한 7기반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